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오늘은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es, LTI Filtering of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es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복습을 했는데요. 그 하나의 prerequisite이 Signals and Systems였고, 다른 하나가 Probability, Random Variables, and Processes, 이렇게 Random Processes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두 번째 Processes, 네, 이 두 번째 부분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복습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Transmitted Signal이 Real Valued, Continuous Time, Bandpass, Random Process로 모델링이 되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리시버에서 특히 RX Front-End의 Low Noise Amplifier에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라고 불리는 Real Valued, Continuous Time, Bandpass, Random Process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랜덤 프로세스에 대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처음에는 Time Domain Characterization of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es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Full Characterization을 위해서는 콜모고로프의 Extension Theorem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Partial Characterization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Auto Correlation이라든가 Cross Correlation, Auto Covariance, Cross Covariance 등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후에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을 공부했습니다.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은 일반적으로 항상 파셜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되었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라는 프리퀀시 도메인 캐릭터라이제이션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오버 랜덤 프로세스는 그 랜덤 프로세스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관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오브 투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는 두 랜덤 프로세스들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을 먼저 프리뷰를 해드리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리시버 프론트엔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가 있는데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에서 AWGN 노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아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리시버 프론트엔드들이 이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에서 나온 노이즈를 바로 프로세싱하는 게 아니라 밴드패스 필터링을 하고 나서 프로세싱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일반화해서 Linear Time Invariant Filtering over White Noise 이렇게 해서 작은 제목으로 또 공부를 할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보다 일반화된 형태로 공부하기 위해서 Time Domain, Frequency Domain, Characterization of the Output of an LTI System, 즉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LTI 시스템이 있을 때 그리고 입력이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로 주어졌을 때 이 Output Y of T의 Time Domain, Frequency Domain, Characterization이 이 인풋과 시스템의 캐릭터라이제이션으로부터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배울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리시버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리시버 프론트엔드에서 공통된 점이 무엇이냐? 특히 호모다인 리시버와 헤테로다인 리시버가 있을 때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헤테로다인 리시버부터 하겠습니다. 헤테로다인 리시버는 어떻게 됐죠? 네, 로컬 오실레이터가 두 개였기 때문에 헤테로다인 리시버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제일 먼저는 안테나가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대충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에 프리셀렉트 필터가 옵니다. 물론 이게 멀티플 스테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다음에는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가 오고 그 다음 어떻게 됐었죠? 네, 그 다음 다운 컨버전을 해야 했죠. 근데 다운 컨버전을 하기 전에 먼저 이미지 리젝트 필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밴드에서
IF로 들어오는 그런 이미지 밴드에서의 시그널을 막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로컬 오실레이터 시그널을 곱해서 다운 컨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운 컨버전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네, 다운 컨버전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다운 컨버전을 하고 나면 항상 원하는 시그널 부분만 이그젝트하게 잘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채널 셀렉션을 합니다. 채널 셀렉트 필터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IF 밴드에서 그 IF 센터 프리퀀시를 중심으로 디자이어드 시그널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이즈가 조금 있고 많은 인터피어런스, 어제이센트 채널 인터피어런스들은 제거된 그런 상태의 시그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인페이즈와 쿼드러처 성분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여기에 로컬 오실레이터 2가 있어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코사인 시그널이라고 하면 여기서 90도 페이즈를 더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믹싱을 한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켜서 우리가 인페이즈 베이스밴드 시그널과 쿼드러처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얻어냅니다. 이것이 헤테로다인 리시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로컬 오실레이터가 두 개이기 때문에 헤테로다인 리시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반면에 호모다인 리시버는 어떻게 되죠? 호모다인 리시버는 한 번에 베이스밴드로 내리죠. 그래서 호모다인 리시버는 다이렉트 다운 컨버전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습니다.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먼저 안테나가 오고 프리셀렉트 필터가 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시그널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를 써서 증폭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IF 시그널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네, 이것을 바로 다운 컨버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로컬 오실레이터 하나로부터 나온 시그널, 즉 코사인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코사인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으로 해서 위와 동일하게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면 인페이즈와 쿼드러처 베이스밴드 시그널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를 통과시키고 나면 이제 노이즈가 많이 생기고 프리셀렉트 필터에서는 그렇게 칼같이 이렇게 원하는 밴드만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도 채널 셀렉션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색깔을 바꿔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네,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네, 두 경우 모두 안테나, 다음에 프리셀렉트 필터, 그 다음에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 그리고 밴드 패스 필터들이 오죠. 네, 밴드 패스 필터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여기서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에서 노이즈가 생성이 되는데 그 노이즈가 그 다음에 있는 이 필터들, 밴드 패스 필터들에 의해서 필터링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랜덤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 사이에서 캐릭터라이즈 하는 것만 배웠지 이렇게 필터링이 될 때 랜덤 프로세스가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 의해서 특히 필터링이 될 때 그 아웃풋을 어떻게 캐릭터라이즈 하는지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특히 이 경우는 이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에서 만들어진 애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가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필터에서 필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애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가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필터에서 필터링 될 때 아웃풋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오늘의 목표는 이와 같이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있을 때 그것이 LTI 필터를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배우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는 애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를 생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화이트란 말이 무엇인지 지난번에 배운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관련하여 간단히 복습을 한 후에 오늘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랜덤 프로세스의 LTI 필터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의가 있습니다. 어떤 real valued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x of t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x of t는 어떤 경우에 화이트라고 불립니다. 화이트하다라고 불립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것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컨스탄트이면 모든 f에 대해서 같은 값이면 화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것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이고 이쪽이 주파수 축이면 어떤 값으로 이렇게 상수이면 화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높이를 n not over 2라고 보통 부르고요. 물론 그냥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부르셔도 되는데 많은 경우에 n not over 2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 n not을 one-sided power spectral density, 그 다음에 이 2분의 n not을 two-sided power spectral density of the white noise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일단은 n not을 one-sided power spectral density, n not over 2, 즉 이 상수값을 two-sided power spectral density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데시트 아이템에서 좀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화이트 노이즈의 파워는 인피니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었죠? 파워 스펙트럼을 모든 프리퀀시 대역에서 적분하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이트 노이즈의 경우에는 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상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분을 하면 이 적분값이 무한대로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노이즈는 파워가 무한대인 그런 노이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이트 노이즈가 이 세상에 존재를 할까요? 네. 화이트 노이즈는 사실 모형일 뿐입니다. 어떤 근사값, approximation일 뿐이고요. 만약 정말 화이트 노이즈가 존재한다면 이 화이트 노이즈로부터 무한정의 파워를 계속 뽑아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연구기관 만드는 게 굉장히 쉽겠죠. 여기 화이트 노이즈 제너레이터가 있으면 제가 들고 다니면서 휴대폰도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네 번째 데시트 아이템에서 강조 드릴 건 뭐냐면 이 화이트 노이즈라는 것은 approximation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approximation이고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보면 밴드 리미티드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좀 앞뒤가 안 맞죠. 화이트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프리퀀시에서 플랫하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밴드 리미티드 화이트라고 하는데 정의를 곧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밴드 리미티드 화이트 노이즈라는 것은 사실 근사적으로 나타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노이즈는 편의를 위해서 for convenience로 정의한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와 관련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안테나가 있고 프리셀렉트 필터가 있고 LNA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필터가 왔습니다. 그것이 헤테로다인 리시버에서는 IR 필터였고 호모다인 리시버에서는 CS 필터였지만 어쨌든 이렇게 될 때 만약에 이 필터가 어떤 LTI 시스템이고 임펄스 리스폰스가 H of T라고 한다면은 즉 여기 노이즈가 제너레이트 되는 것은 화이트 노이즈로 제너레이트 되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흥미롭게도 여기 F가 빠졌네요. 네. 아웃풋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요 화이트 노이즈일 경우에는 이 화이트 노이즈의 요 상수값에다가 이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웃풋 파워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네. 요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파스발즈 릴레이션을 쓰면은 또 타임 도메인상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랜덤 프로세스는 화이트는 아니고 필터드 된 화이트 노이즈이기 때문에 파워도 파이나이트하고 그 파워는 사실상 굉장히 미약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했죠? 네, 비록 가우시안 노이즈가 LNA에서 제너레이트 되고 그것이 화이트 노이즈로 모델링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약하지만 디자이드 시그널 자체도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증폭비로 증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이즈도 굉장히 커 보이고 시그널도 굉장히 커 보여서 그때부터는 이 노이즈 파워를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노이즈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페이지에서는 아이디얼한 화이트 노이즈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현실적인 하지만 여전히 좀 아이디얼한 그런
화이트 노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밴드 리미티드 화이트 노이즈라는 약간은 모순되는 그런 단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화이트 노이즈는 이렇게 봤었죠. 파워 스펙트럼이 있을 때 그 높이가 n0 over 2였고 모든 f에 대해서 상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그림으로 나타내면 쉽습니다. 이 화이트 노이즈는 어떻게 생겼냐면 높이는 n0 over 2인데 여기가 W, 여기가 마이너스 W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노이즈를 어떻게 보면 잘라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요. 두 번째를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이 이제 W이고요. 요 센터 프리퀀시는 여기서 F sub C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베이스 밴드에 있는 밴드 리미티드 화이트 노이즈라고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패스 밴드 또는 밴드 패스 화이트 노이즈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두 개는 공통점이 전혀 없을까요? 아니면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여기서 F sub C를 F sub C를 2분의 W로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보면은 이렇게 쪼갰을 때 이 절반이 2분의 W가 되죠. 그래서 F sub C를 내리면은 다시 이 위에 있는 베이스 밴드 밴드 리미티드 화이트 노이즈로 됩니다. 즉 파워 스펙트럼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두 정의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센터 프리퀀시를 특별하게 잡은 밴드 리미티드 밴드 패스 화이트 노이즈들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그 n0과 n0 over 2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 화이트 노이즈가 있습니다. 화이트 노이즈가 있는데 우리가 밴드 패스 필터링을 해서 이제 파워 스펙트럼을 측정하려고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F0를 중심으로 굉장히 작은 폭 엡실론을 갖는 그런 밴드 패스 필터를 디자인하고 물론 높이는 1이고요. 그 아웃풋 Y over T의 파워를 측정해서 그렇죠? 그 아웃풋의 파워를 적절히 나눠서 이제 인풋의 파워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화이트 노이즈를 LTI 시스템으로 필터링하면 그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파워를 계산해 보면 이 왼쪽의 경우에 어떻게 되죠? 높이는 2분의 n0이고 폭은 엡실론이고 그러한 것이 이제 두 개에 나타나죠. 그래서 n0 엡실론 이렇게 됩니다. 즉, 이 아웃풋 y의 파워를 계산해 보면 n0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패스 밴드에서의 밴드위스는 얼마죠? 엡실론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퀀터티를 엡실론으로 나눴더니 n0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n0이라는 것을 one-sided power spectral density, 즉 현실에서는 리얼 밸류드 시그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폭이 이제 밴드위스가 되죠. 이 밴드위스가 엡실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웃풋 파워를 엡실론으로 나눈 요 n0 값을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의 하이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여기 네거티브 프리퀀시 파트도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각각의 높이가 2분의 n0이라고 해야지 2분의 n0, 2분의 n0 이렇게 해야지 이 파워가 n0 엡실론으로 얻어지죠.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을 말할 때는 2분의 n0으로 나타내고 2분의 n0 값을 two-sided power spectral density, 그 다음에 n0을 one-sided power spectral density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 페이지부터 그러면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를 LTI 필터링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이 있고 그 인풋이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일 때 아웃풋은 과연 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이니까 Impulse Response로 fully characterize가 되죠. 그 다음에 input이 x of t입니다. 이때 이 질문은 output은 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항상 잘 모를 때는 정의로 돌아가야죠. 랜덤 프로세스를 보는 두 가지 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랜덤 프로세스가 있으면 랜덤 프로세스를 collection of sample path로 보는 게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집합 안에 우리가 관찰 가능한 샘플 패스들이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봤죠? x 오메가 t 이렇게 표기해서 서로 다른 오메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디터미니스틱 펑션 x 오메가 t가 주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죠. 여기 t로 하고 그러면 어떤 샘플 패스가 있고 또 다른 샘플 패스가 있고 이렇게 될 텐데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 샘플 패스 하나하나 디터미니스틱 펑션에 주목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어땠습니까? 어떤 T1이란 곳에서 샘플해서 보면 uncountably infinite number of random variables였죠. 이렇게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비록 랜덤 프로세스 x of t라고 썼지만 어떤 한 순간에는 어떤 한 경우에는 이런 디터미니스틱 펑션이 이 시스템에 입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그널이 나오겠죠.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디터미니스틱 LTI 시스템으로 들어갔으니까 어떤 값이 나올 겁니다. 그때 나오는 시그널을 요 같은 오메가를 써서 y 오메가 t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오메가가 바뀌면은 y 값도 y of t라는 continuous time 시그널도 바뀌겠죠. 그런데 이 y of t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가요?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펑션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그 관찰되는 확률들이 이제 이 input의 probability space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려서 아웃풋은 어떻게 되는 거죠? A continuous time signal with uncertainty이고 특히 probabilistic description을 갖는 그런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죠? A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를 y of t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가 어떤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을 드라이브하면 아웃풋도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에스터리스크로 아이테마이즈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각의 샘플 패스의 인풋에 대해서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하나가 할당이 되고 또 이 아웃풋은 continuous time signal with uncertainty가 되면서 특별히 probabilistic description을 가지니까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라고 부르면 되겠다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샘플 패스 바이 샘플 패스로는 이렇게 노테이션을 쓸 수 있었습니다. y of omega t는 h of t convolved with x of omega t. 그래서 흔히 쓰는 노테이션처럼 이 오메가는 이제 드랍을 자주 시키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x of t라는 랜덤 프로세스가 h of t라는 impulse response를 갖는 LTI 시스템에 의해서 필터링 될 때의 아웃풋식을 나타내는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Time Domain Characterization of LTI Filtered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X of T가 LTI 시스템에서 필터링 돼서 또 다른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로
매핑 되었을 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우리는 아웃풋을 fully characterize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인풋이 full characterization 되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fully characterized 되어 있고, 그다음에 h of t가 주어졌으니까 시스템은 fully characterized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이것이 fully characterized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네,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보시려면은 아웃풋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h와 x가 컨볼루션 되어서 y가 된다고 할 때 어떻게 쓰죠? 컨볼루션 인티그랄은 두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h에다가 타우로 베리어블을 주고 적분을 하든가, h에 t-타우로 주고 타우에 대해서 적분을 하든가 이렇게 되죠. 근데 어느 경우든 어떻습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임펄스 리스판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하죠? 네. 어떤 시간 t0에서 이 아웃풋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이 h of 타우라는 것과 이게 h of 이제 타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x를 타우만큼, x를 플립한 다음에, 지금 타우 도메인이죠. 이게 타우 도메인이기 때문에 x를 플립한 다음에 t만큼 시프트를 해야죠. 근데 t0에서 보니까 예를 들면 x가 이렇게 생겼었다면 여기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곱해서 적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x를 만약 fully characterize가 했다면은 라이즈 했다고 하면 여기서 x of t-타우도 fully characterize는 됐었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y의 t0의 값을 알기 위해서 어떤가요? x의 지금 0에서의 랜덤 베리어블, 그리고 0에서 조금씩 떨어진 이 어떤 타임에서의 모든 랜덤 베리어블, uncountably infinite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요 한 값을 얻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굉장히 작게 떨어진 어떤 t1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얘를 또 시프트를 해야죠. 그 다음에 또 h of tau를 곱해서 또 값을 얻습니다. 이렇게 y of t의 각각의 값을 굉장히 복잡한 이 uncountably infinite 개의 x라는 랜덤 베리어블들을 동원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을 쓴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사실상.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심지어 이 t0, t1 이렇게 두 개만 뽑아서도 y를 캐릭터라이즈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스페셜한 경우들은 이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임펄스 리스판스가 알파 타임스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t0였습니다. 그러면 y는 어떻게 되죠? y는 알파의 x 오브 t 마이너스 t0가 되겠죠. 이때는 우리가 아웃풋을 fully characterize 할 수 있나요? 만약 인풋이 fully characterize 되어 있다면. 네, full characterization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임의의 n을 선택하죠. 그 다음에 임의의 샘플링 인스턴스에 엔터프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디스크라이브 해야 되죠? 네, 이런 것을 구할 수 있어야죠. 네, 참고로 여기서 y1에서 yn까지를 그냥 y 언더스코어 벡터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 덴서티를 모든 n과 모든 엔터플에 대해서 구할 수만 있으면 이제 full characterization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x는 이미 full characterization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x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x t1 마이너스 t0, 알파 x t1 t2 마이너스 t0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 x tn 마이너스 t0 그 다음에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여기서 타임을 시프트를 할 수 있죠. 여기서 알파 x t1, 알파 x t2, 알파
x에 dn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y 값에 시간이 이미 알려져 있죠. 시간이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 요 랜덤 베리어블들로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요 x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으니까 요 density도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선 t0에서부터 뺀 것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알파분의 y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n개 있으니까 알파의 매그니튜드의 n승분의 1로 가야 될 겁니다. 즉 여기서 x는 fully characterized 되어 있으니까 이 y의 조인트 pdf를 x의 조인트 pdf 타임은 상관없죠. 그걸로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어서 결국 full characterization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연습할 겸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x에 대해서 full characterization을 해서 x의 pdf가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y를 알파 x라고 정의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y의 pdf를 x의 pdf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일 때 이것을 이제 찾으라는 것이죠. 어떻게 찾을 수 있죠? 그림을 그리면 사실 간단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만약 x가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이렇게 트라이앵귤러 pdf를 갖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알파를 2라고 하겠습니다. 2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히스토그램과 유사하다고 했죠. normalized 된. 그래서 알파를 2배 하면 1이 이제 2가 돼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가 돼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노멀라이제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 에리어는 여전히 1이어야 되고 따라서 높이가 이번에는 이제 2분의 1로 줄어들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런 값을 한번 볼까요? y의 density at 1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죠. 이 값은 어떻게 되죠? x의 density에서 언제 해당하나요? 요 2분의 1에서 이 값을 또 어떻게 하나요? 절반으로 나눠야죠. 그래서 이 스페셜 케이스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듯이 관계식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절대값이 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따라서 앞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파 x t1-t0 알파 x tn-t0의 y 이것을 어떻게 썼었죠? t0-t1-t0 x tn-t0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을 알파분의 1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디멘션마다 절대값 알파분의 1인데 이게 n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알파의 n승분의 1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스페셜 케이스에서는 물론 인풋의 풀 캐릭터라이제이션과 임펄스 리스폰스 즉 시스템의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알면은 아웃풋도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컨볼루션이란 것이 uncountably infinite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마구마구 뒤섞는 것이기 때문에 한 포인트에서의 first order CDF, PDF 캐릭터라이제이션 펑션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두 포인트를 찾아서 두 포인트의 조인트 PDF, CDF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트리비얼한 스페셜 케이스 이외에도 또 스페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풋이 Ysen 스테이셔너리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일 때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요. 아마도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도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상황은 지금 계속 동일합니다. LTI 시스템 with impulse response h of t가 있고 입력이 x of t라는 랜덤 프로세스이고 이제 아웃풋이 y라는 랜덤 프로세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은 어렵지만 이 아웃풋의 세컨 오더 캐릭터라이제이션, 즉 세컨 오더 프로퍼티들은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될 것 아니냐. 혹시 된다면, 아직은 모릅니다만 됩니다. 된다면 그것은 인풋의 세컨 오더 캐릭터라이제이션과 그 다음에 LTI 시스템의 캐릭터라이제이션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 것이냐. 즉 주어진 것이 인풋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과 임펄스 리스판스일 때 아웃풋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사실 인풋과 아웃풋이 또 어떻죠? 네, 인풋과 아웃풋이 보면 이제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트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코릴레이션들은 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풋의 세컨 오더 프로퍼티가 주어져 있고 임펄스 리스판스가 주어지면 아웃풋의 세컨 오더 프로퍼티를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인풋과 아웃풋의 세컨 오더 프로퍼티인 캐릭터라이제이션인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알 수 있느냐. 답은 네, 알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와 y, 즉 인풋과 아웃풋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해보겠습니다. 데피니션이 어떻게 됐었죠? 지금 우리가 반드시 리얼 밸류드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나오는 랜덤 프로세스에 컨주게이션을 해줘서 계산하는 것이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입니다. 만약 이 컨주게이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때죠? 네, x, y가 둘 다 리얼이거나 y가 적어도 리얼일 때겠고요. 네, 그다음 컴플렉스인데도 컨주게이션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컴플리멘터리 또는 수도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불리고 일반적인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과 값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의는 되었는데 이것을 인풋의 오토 코릴레이션으로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요? 네, 인풋의 오토 코릴레이션은 expectation of x of t1 times x of t2 이런 꼴이 되니까 아마도 두 번째 텀인 이 y를 어떻게 하죠? 네, 컨볼루션 인티그럴을 써서 나타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듯이 컨주게이션을 하고 네, 닫으면 되겠죠. 여기는 어떤 베리어블을 우리가 사용할 텐데 xi2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컨볼루션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임펄스 리스판스의 이 xi2를 쓰는 경우와 임펄스 리스판스 아규먼트로 여기선 t2니까 t2-xi2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를 선택해 볼까요? 네, 전자를 선택해 보죠. 그래서 h of xi2, x of t2-xi2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x와 요 x를 묶고 네, 그러기 위해서 적분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h of xi2에 주의할 것은 컨주게이션이 있죠. 컨주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expectation of xt1 그 다음에 x 컨주게이션이 또 있으니까 conjugation of t2-xi2 그 다음에 dxi2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의에 의해서 r sub xx t1, t2-xi2입니다. 따라서 여기 쓴 것처럼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적분 변수가 xi2죠. 그래서 t1에 대해서 무시하면은 이 펑션은 어떤 function of t2-xi2고 이것이 h의 컨주게이션과 컨볼루션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t2로 바뀌고 여기도 t2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인 r sub yx t1, t2도 보겠습니다. 이때는 y가 먼저 나오고 x의 컨주게이션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x들이 곱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아규먼트인 팩터인 y of t1을 컨볼루션 인티그럴을 써서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h of xi1에 x of t1-xi1 dxi1에 그 다음에 x 컨주깃의 t2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 마찬가지로 expectation과 인티그레이션의 순서를 바꿔보면 여기 인티그레이션이 나오고 h가 다시 나오고 그 다음 x of t1-xi1과 x 컨주깃 of t2니까 r sub xx의 t1-xi1 그 다음에 컴마 t2
다음에 자2원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t2는 이 베리어블과 상관이 없으니까 없다고 보시면 이 h라는 펑션과 rxx라는 펑션이 컨볼루션이 되어서 t1의 함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제가 이 오른쪽에 y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y에서 h가 컨볼루션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른쪽에 h 칸주깃에 t2를 컨볼루션 했고요. 여기서는 왼쪽에 y가 있고 y가 x와 h의 즉 h와 x의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h of t1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힌트를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 r sub yy t1, t2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게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정의대로 아웃풋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은 expectation of y of t1 times y conjugate of t2 이렇게 됩니다. conjugation을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네, 우리가 x의 오토코릴레이션으로 이 결과를 나타내고 싶으니까 여기 두 개의 텀을 이제 써줘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텀은 네, x와 y의 h와 x의 컨볼루션인데 베리어블을 t1으로 썼죠. 그래서 h of 자2원의 x t1 마이너스 자2원의 d 자2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컨주게이션이 있지만 이 컨주게이션을 뽑아냈기 때문에 결국은 h와 x의 컨볼루션을 할 때 베리어블이 t2가 되도록 컨볼루션 하고 나온 그 펑션의 베리어블이 t2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h of 자2의 x t2 마이너스 자2 d 자2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이렇게 팩터링을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는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을 같은 걸 써도 됩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인티그레이션 순서를 바꾸고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어레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으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h of 자2원은 이렇게 그냥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expectation of x of t1 마이너스 자2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x를 뽑아내는데 컨주게이션이 있으니까 x 컨주게이트 of t2 마이너스 자2 이렇게 해서 묶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 컨주게이트 of 자2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티그레이션은 자2원과 자2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네, 여기 있는 것처럼 r sub xx, x의 오토코릴레이션을 t1 마이너스 자2원과 t2 마이너스 자2에서 각각 이밸류에이트 한 것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자2원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h of 자2원이고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함수인데 t1 마이너스 자2원의 함수죠. 예, 그래서 이것은 h와 rxx 그러니까 h of t1과 rxx 그러니까 이 부분을 쓰면요. 요거는 뽑아내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이것은 h of t1 convolved with r sub xx t1, t2 마이너스 자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에 이제 다시 h 컨주게이트 오브 자2가 곱해지고 다시 적분이 됐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네. h t2 자2죠. 자2 컨주게이트 d 자2니까 자2에 대해서 또 컨볼루션이니까 요렇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요것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r sub yy of t1, t2는 expectation of 네, 먼저 y는 여기에 요 y는 x of 네, 다시 쓰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이 부분은 integration of 또는 뭐 컨볼루션으로 바로 써도 되겠죠. 네, 컨볼루션으로 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h of t1 convolved with x of t1 이렇게 바로 쓰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바로 y of t2의 conjugate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죠? h of t1을 뽑아내고 나면 convolved with expectation of x of t1, y of t2죠.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 컨볼루션은 t1에 대한 거니까 얘는 상수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도 그래서 x와 묶여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r sub yy t1, t2를 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expectation of x of t1 그 다음에 여기를 h of t2 convolved with x of t2의 전체의 conjugation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convolution integration은 t2에 관한 convolution이고 더미 베리어블 도입할 거니까 x는 constant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뽑아내면 결국은 expectation of xt1 그 다음에 x conjugate t2의 convolved with h conjugate of t2가 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제가 y를 잘못 썼네요. y입니다. 여기 y는 그대로 가고 두 번째 y만 이렇게 썼으니까요. r yx of t1, t2의 h of t2의 conjugate로 convolution 한 것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페셜 케이스를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랜덤 프로세스들이 나올 때 스페셜 케이스의 대표적인 것은 대부분 이 와이센 스테이셔너리티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에서 만들어지는 시그널은 밴드 리미티드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처럼 되는데요. 특히 와이센 스테이셔너리 가우시안 노이즈이기 때문에 와이센 스테이셔너리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목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을 또 그려보겠습니다. 인풋이 x of t인데 이제는 y센 스테이셔너리입니다. 그런 어떤 뜻인가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하면 그것이 어떤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있어서 어떻게 되죠? 타임 디퍼런스만의 함수로 나타났죠. 모든 t와 타워에 대해서. 이렇게 될 때 아웃풋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방금 전에는 아웃풋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 구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y센 스테이셔너리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인풋과 아웃풋이 jointly y센 스테이셔너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풋이 y센 스테이셔너리고 시스템이 LTI면 인풋과 아웃풋은 jointly y센 스테이셔너리라는 것입니다. joint y센 스테이셔너리티는 어떤 거죠? 각각 y센 스테이셔너리 하고요. 그러니까 즉 이게 말하는 것은 y도 y센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x와 y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 r sub xy 또는 r sub yx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two variable 펑션이지만 joint y센 스테이셔너리티가 만족하면 어떤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있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모든 t와 타워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또 그러면 아웃풋의 파워 스펙트럼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답은 이렇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나와 있듯이 joint y센 스테이셔너리티를 주장했으니까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되고 그것은 인풋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에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오른쪽이 y로 바뀌었죠. 즉 오른쪽에 있는 x의 h of t를 convolve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컨벤션은 뭐죠? 이 오른쪽에 있는 x는 expectation을 취할 때 conjugation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 conjugation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놀랍게도 여기에 타이포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타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헷갈리는 건데요. 이 부분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output과 input의 cross correlation 펑션을 보겠습니다. joint wise and stationary라고 클레임을 했으니까 이 auto correlation 펑션도 time difference만의 함수이고요. 앞서 본 것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rxx of tau convolved with h of ta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conjugation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일단 없죠. 그런데 이것은 앞서도 보신 바와 같이 r sub xy of t1, t2일 때 어떻게 됐었죠? r sub xx의 t1, t2에 여기서 t2로 한 다음에 여기 conjugation 한다는 면에서는 두 개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서프라이즈가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도 r sub yx t1, t2가 일반적인 경우에 지금 우리가 스페셜 케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r sub xx t1 곱하기 t1, t2에서 ht1이었기 때문에 여기 컨주게이션이 없는 것이 또 그렇게 서프라이즈는 아닙니다. 서프라이즈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이고 여기는 플러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아웃풋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보시면 조인트 와이스 앤 스테이셔너리티를 주장했으니까 각각도 와이스 앤 스테이셔너리죠. 즉 아웃풋도 와이스 앤 스테이셔너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서 구한 x와 y 오토 코릴레이션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아규먼트를 y로 바꿔줘야 되니까 h로 필터링을 해야 되겠죠.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x를 y로 바꿔줘야 되니까 h 컨주깃으로 필터링을 해줘야 되죠. 이 마이너스 타우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이 두 개를 같이 써보면 되죠. 같이 대입을 해서 넣어보면, 즉 여기서 예를 들면 r sub xy 타우를 이 a로부터 대입을 하거나 여기서 r sub yx를 b로부터 대입을 하면 결국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h of tau convolved with autocorrelation function of input convolved with impulse response의 conjugate time reverse 버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x와 y의 autocorrelation 펑션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번째 y를 convolution 인테그럴 써서 정리한 폼으로 보면 어떻게 됐었죠? r sub 여기 썼습니다만 r sub xx convolved with h of t2의 conjugation이었죠. 그래서 이걸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까지는 전혀 이상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y-sen stationality of x를 이용하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r sub xx에 우리의 컨벤션은 어떻게 되죠? 싱글 아규먼트로 바꿀 때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겁니다. 그러면 t1 마이너스 t2 플러스 xi2가 되죠. 그 다음에 h conjugate of xi2 d xi2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t1 마이너스 t2를 타우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컨볼루션으로 쓸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컨볼루션으로 쓰고 나면 이건 무엇의 함수죠? xi2에 대해서 적분을 하니까 타우만의 함수죠. 그래서 아웃풋이 이제 타우만의 함수라는 건 알겠습니다. 즉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되죠? 타우만의 함수죠. 그것은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만 여기서 컨볼루션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우만의 함수니까 타우 마이너스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xi2 프라임은 마이너스 xi2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인티그레이션 인터벌이 아래 위가 바뀌죠. 인티그레이션 from plus infinity to minus infinity가 되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xi2 이쪽도 마이너스 xi2가 되는데 d xi2는 플러스 xi2 프라임이 마이너스 xi2 프라임이 되고 죄송합니다. 플러스 xi2가 쓰죠. 뭐 쓰겠습니다. 큰일입니다. 타우 마이너스 xi2 프라임 그 다음에 h 컨주게이트 마이너스 xi2 프라임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d xi2 프라임 이렇게 돼서 이걸 플러스로 바꾸면 여기 부호를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났더니 여기 타우로 바꾸고 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rxx 타우에 h of 마이너스 타우의
컨주게이트로 컨볼루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B번도 똑같이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C번으로 이제 점프를 하겠습니다. C번으로 점프를 하면 C번은 어떻게 됐죠? 네. 본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H of T1 convolved RXX T1, T2 convolved with H conjugate of T2였죠. 여기는 뭐 마이너스 이런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의대로 각각의 컨볼루션 인티그랄을 쓰면 더블 인티그레이션 폼인 이런 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시면 T1-i1이 됐죠. 여기는 T2-i2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x가 y센 스테이셔너리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싱글 베리어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r sub xx에 T1-T2에 마이너스 j1 플러스 j2가 되죠. 왜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니까요. 그 다음에 h of j1에 h conjugate of j2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rxy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j2를 마이너스 j2 프라임으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 j2로 바뀌고 여기가 또 마이너스 j2로 바뀌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h of 여기 타우로 바꿨죠. h of 타우의 convolved rxx 타우의 convolved with h conjugate of 마이너스 타우라는 이 결론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frequency domain characterization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LTI 시스템 with impulse response h of t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했었죠? 네, 인풋이 처음에는 일반적인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으로 캐릭터라이즈가 됐을 때 아웃풋과 인풋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그리고 아웃풋의 오토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입력 x of t가 y센 스테이셔너리일 때 x와 y가 jointly y센 스테이셔너리고 그때는 오토코릴레이션, 크로스 코릴레이션스 그리고 아웃풋의 오토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있습니까?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어떻게 되죠? Fourier transform of time average of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인데 T1, T2로 하면 안 됐죠. T 플러스 타우, T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 에버리지는 T에 대한 타임 에버리지였고 Fourier transform은 타우에 대한 Fourier transform이었습니다. 크로스 코릴레이션일 때도 마찬가지죠. 이 두 번째 x를 y로 바꾸면 되고 y의 오토코릴레이션과 y의 파워 스펙트럼은 이 x들을 각각 y로 바꿔주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뭔가요? 이제 인풋의 파워 스펙트럼이 이제 주어집니다.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은 안 주어졌습니다. 인풋의 파워 스펙트럼이 주어지고 질문은 그러면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들 는 어떻게 될 것이며 아웃풋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CT 랜덤 프로세스가 파워 스펙트럼이 캐릭터라이즈 되어서 이제 주어집니다. 즉 X의 파워 스펙트럼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도 캐릭터라이즈 돼서 임펄스 리스판스로 캐릭터라이즈 돼서 주어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아웃풋을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느냐, 즉 파워 스펙트럼을 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구할 수 있느냐. 답은 할 수 있다 이고요. 답은 이렇게 됩니다. 앞서 잠깐 보셨듯이 요거부터 볼까요? 아웃풋의 파워 스펙트럼은 인풋의 파워 스펙트럼에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의 매그니튜드 스퀘어 페이즈 정보는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어떤 이그젬플을 드렸었죠. 화이트 노이즈가 들어갔었죠. 입력으로. 그래서 입력이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고 여기에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H of F면 아웃풋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웃풋의 파워 스펙트럼은 인풋 화이트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다가 이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의 매그니튜드 스퀘어가 곱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화이트 노이즈, 밴드 리미티드,
화이트 노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좀 더 이것을 제너럴라이즈해서 입력으로 X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파워 스펙트럼이 S sub XX이면 출력으로 나오는 Y의 파워 스펙트럼은 S sub XX of F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로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걸 잘 보시면요. 타임 도메인상에,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펑션이 곱해지는데요. 입력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그 다음에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의 매그니튜드 스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됐었다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시메트리컬하게 그렸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F0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내로한 밴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출력에서는 요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요 리스판스에 대해서 스케일이 돼서 나타나죠. 네. 그래서 요 파워가, 요 높이가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시스템의 요 H of F의 요 값, 이것도 이렇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 F0 부근에 있는 것은 입력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 요 녀석만큼 스케일이 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파워가 아웃풋으로 트랜스퍼 될 때 어떤 얼마만큼 스케일 되느냐를 나타낸다고 해서 요 H of F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시스템의 파워 트랜스퍼 펑션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출력의 파워 스펙트럼은 입력의 파워 스펙트럼에 시스템의 파워 트랜스퍼 펑션을 곱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두 개는 이렇게 됩니다. X와 Y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입력의 파워 스펙트럼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죠? 요 X에다가 필터링을 해줘야지 Y가 되죠. 그런데 오른쪽에는 컨주게이션을 했으니까 여기도 흥미롭게도 컨주게이션이 붙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Y와 X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입력의 파워 스펙트럼에 이제 첫 번째 X를 H로 필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타임 도메인상에서는 그냥 H of T1 conjugation, T1 convolution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H of F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입하면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들과 아웃풋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입력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그 다음에 이 H of F만으로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웃풋의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려면 H of F 전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파워 트랜스퍼 펑션만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명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증명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구하기 위해서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에 주목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Y 센스테이셔널리티를 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T1, T2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는 T1 자리에 T 플러스 타우, T2 자리에 T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려면 타임 에버리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타임 에버리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타임 에버리지는 T에 대해서 하나요? 타워에 대해서 하나요? T1인가요? T2인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T1, T2로 쓰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T 플러스 타우, T로 바꿔봅니다. 먼저. 자, 그러면 여기는 T 플러스 타우고 여기는 T가 되나요? 아니죠. 여기 있듯이 T2를 T로 바꿨는데 자이2를 빼야 되니까 이렇게 쓰셔야죠. 네. 자, 그 다음 타임 에버리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임 에버리지 하고 나면 R, 좀 슬랜티드 버전이죠. R, X, Y, 타우는 그리고 타임 에버리지는 T에 대해서 하니까 T가 있는 것은 이거죠. 자, 이것을 타임 에버리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실 게 이겁니다. R, X, X, T 플러스 타우, T를 타임 에버리지를 하면 어떻게 쓰기로 했죠?
rxx 타우라고 하기로 했죠. 즉 왼쪽 아규먼트에서 오른쪽 아규먼트를 뺀 것으로 이 아규먼트를 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time average of rxx t 플러스 타우, t 마이너스 자이2는 어떻게 될까요? 네, r sub xx의 left 마이너스 right니까 타우 플러스 자이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rxx 타우 플러스 자이2 h conjugate of 자이2 d 자이2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어디서 본 것과 비슷하죠?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change of variable를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지원합니다. 자이2 프라임을 마이너스 자이2로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예, 놀랍게도 r sub xx 예, 어떻게 되죠? 자이2에 대해서 적분하고 나면 자이2가 없어지죠. 타우 convolved with h conjugate of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앞에서 우리가 스페셜 케이스로 본 ysen stationary x가 들어갈 때 결과와 일치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x가 ysen stationary면 어떻게 됐습니까? 네, r, x, y는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고 그것은 rx, x의 즉 x의 오토 코릴레이션에 h of 마이너스 타우 칸주깃을 컨볼루션 한 거였죠. 네, 놀랍게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오토 코릴레이션이 아니라 오토 코릴레이션을 타임 에버리지 한 것이 같은 형태의 관계식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또 유도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y와 x의 오토 코릴레이션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먼저 t1 대신에 t 플러스 타우, t2 대신에 t를 넣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동일한 과정인데요. t 플러스 타우 마이너스 자이1, 그 다음에 t, d 자이1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타임 에버리지를 하면 이쪽은 여기는 똑바로 세워서 해야 되고요. y x 오브 타우가 되고 h의 자이1의 슬랜티드 xx 그 다음에 왼쪽 빼기 오른쪽이니까 타우 마이너스 자이1 d 자이1이니까 여기서는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이 필요 없이 rxx 타우 convolved h of 타우. 근데 편의상 h를 먼저 우리가 썼죠. 그래서 h of 타우 convolved time averaged auto correlatio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ysen stationary 하면 요 time averaged auto correlation이 그냥 auto correlation function of time difference와 같고 그래서 impulse response의 입력의 auto correlation function of tau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면 여기서도 이것을 t 플러스 타우로 치환하고 이것을 t로 치환해서 그 다음 타임 에버리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자이2를 마이너스 자이2 프라임으로 치환하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h of 타우 convolved r xx 타우 convolved h of 마이너스 타우의 간주기. 네, 이렇게 입력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써서 나타낼 수 있고요. 또는 여기서 이 부분을 어떻습니까? 여기 치환할 수 있죠. 치환하면 이것은 r y x of tau라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부분을 여기 있는 것처럼 치환을 하면 h of tau convolved r x y tau 이렇게도 치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결과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나요? 아니죠. 이제 이것을 후리에 트랜스폼을 해야지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과 파워 스펙트럼이 나오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시스템이 LTI 시스템 with impulse response h of t이고 입력이 x of t이고 그럼 출력이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되는데 그것을 y of 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주어졌습니다. ysen stationarity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때 time averaged auto correlation between x and y는 어떻게 됐었죠? 네, 여기서 오른쪽을 h로 필터링 하니까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yx면 어떻게 되죠? 왼쪽을 필터링 해야 되니까 고치겠습니다. h of tau convert with time averaged autocorrelation function of the inpu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output의 time averaged autocorrelation function은 impulse response, input의 time averaged autocorrelation, 그 다음에 impulse response의 time reversed complex conjugate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워 스펙트럼이 나오죠. 첫 번째 두 개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고 마지막은 아웃풋의 파워 스펙트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컨볼루션으로 볼 수 있죠. 그럼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처음 것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입력의 파워 스펙트럼이고요. 우리가 h of tau의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를 캐피탈 H of F라고 하면 h 컨주게이트 오브 마이너스 타우의 페어는 h 컨주게이트 오브 F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h 컨주게이트 오브 F가 되고요. 여기는 h of F의 X의 파워 스펙트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h of F, X의 파워 스펙트럼 그리고 h 컨주게이트 오브 F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묶으면 입력의 파워 스펙트럼에 곱하기 시스템의 파워 트랜스퍼 펑션 이런 결과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다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크로스 파워와 그 다음에 아웃풋의 파워를 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있는데요. 입력이 x of t이고 출력이 y of t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입력의 예를 들면 파워 스펙트럼이 주어졌습니다. 또는 입력의 타임 에버리지드 오토 코릴레이션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출력의 파워 스펙트럼과 출력의 타임 에버리지드 오토 코릴레이션 구하는 것은 방금 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물론 크로스 코릴레이션 타임 에버리지드 크로스 코릴레이션과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구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는 크로스 파워와 아웃풋 파워 이런 것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었죠?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복습을 하셔야 돼서 나왔습니다. 크로스 파워는 그렇습니다.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을 적분하면 되죠. 근데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 어떻게 됐습니까? X와 Y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이렇게 주어졌죠. 두 번째 X를 Y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컨주게이션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Y와 X의 크로스 파워는 어떻게 되죠? Y와 X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을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입력의 파워 스펙트럼의 왼쪽 것을 Y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H of F로 곱한 것을 적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의 파워는 입력의 파워 스펙트럼의 시스템의 파워 트랜스퍼 펑션을 곱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분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력의 파워 스펙트럼과 그다음에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주어졌다면 요 가운데 있는 요 방식으로 크로스 파워들과 출력의 파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입력의 타임 에버리지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것은 파스바즈 릴레이션을 써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어떤 두 개의 펑션의 곱인데 하나가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으면 각각을 타임 도메인 상에서 쓰는데 여긴 당연히 컨주게이션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RXX의 타우 convolve with H of 마이너스 타우 컨주게이트의 타우 0에서 이벨리에이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이로 바꿀까요? 자이 이렇게 바꾸면. 그래서 쉽게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 타임 에버리지드 오토 코릴레이션과 임펄스 리스판스를 컨볼루션 한 다음에 이벨리에이션 함으로써 크로스 파워들을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아웃풋 파워도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기 전에, 그리고 복습을 하기 전에 먼저 제일 앞에 있었던 그 화이트 노이즈에 대한 설명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앞서 이런 문구를 제가 썼습니다. 입력이 two-sided power spectral density가 n0 over 2인 화이트 노이즈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스템이 impulse response h of t를 가지면 출력의 파워 스펙트럼이 입력의 파워 스펙트럼인 n0 over 2에 그 다음에 시스템의 파워 트랜스퍼 펑션의 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해가 가시나요? 네. 스페셜 케이스일 뿐이죠. 그러니까 입력의 파워 스펙트럼에 파워 트랜스퍼 펑션을 곱했기 때문에 화이트 노이즈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파워 트랜스퍼 펑션을 스케일한 것으로 출력이 나타납니다. 출력의 파워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력의 파워는 어떻게 되죠? 이 파워 스펙트럼을 적분한 것이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파워 트랜스퍼 펑션을 적분한 다음에 n0로 스케일한 것, 그리고 파스바이즈 릴레이션을 쓰면 당연히 시스템의 스퀘어 인티그레이션이죠. 스퀘어 인티그레이션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h of t를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로 잡거나 밴드위스가 W인 또는 아이디얼 밴드패스 필터로 잡습니다. 밴드위스가 W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네, 화이트 노이즈가 필터링 되면서 밴드 리미티드 화이트 노이즈가 됐었죠. 그래서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와 아이디얼 밴드패스 필터로 화이트 노이즈를 필터링 한 것이 밴드 리미티드 화이트 노이즈라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오늘 배운 것을 빠르게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TI Filtering of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블락 다이어그램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X of T라는 랜덤 프로세스가 들어가고 그것이 Linear Time Invariant System with Impulse Response H of T에 의해서 필터링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출력이 뭐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였었죠? 출력은 출력도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노테이션을 배웠죠. Deterministic 시그널을 컨볼루션 할 때와 마찬가지 노테이션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입력이 fully characterized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H of T로 fully characterized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출력인 Y of T도 fully characterize 할 수 있느냐? 답은 뭐였죠? 일반적으로 안 된다 였습니다. 물론 스페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delayed scaled 버전일 때는 쉽게 출력을 full characterize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입력이 full characterize 되어 있을 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아직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입력이 Y-Sen Station의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일 때는 입력이 fully characterize 되면 출력도 쉽게 fully characterize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타임 도메인 상에서는 잘 안 된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만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컨 오더 프로퍼티들은 어떻게 되느냐 타임 도메인 상에서 거기에 질문을 했는데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은 안 되지만 타임 도메인 상에서도 세컨 오더 캐릭터라이제이션 즉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으로부터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들과 아웃풋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구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풋과 아웃풋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인풋의 오토 코릴레이션의 두 번째가 y고 두 번째 x의 두 번째 y고 여기 컨주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x에 컨주게이션을 해서 t2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ryx일 경우에는 첫 번째는 컨주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h of t1으로 컨볼루션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앞에서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들을 유도하는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너럴한 경우고요. 스페셜한 경우는 인풋이 Y-Sen Station이라는 경우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인풋과 아웃풋이 jointly Y-Sen Stationary 했습니다. 따라서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들과 아웃풋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도 모두 타워만의 함수였고요. 차이점은 뭐냐면 인풋에다가 convolved with h 칸주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걸 할 때는 부호가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서는 칸주객과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앞에 두 개를 묶으면 이렇게 쓸 수 있고 뒤에 두 개를 묶으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도하는 과정이 흥미로웠는데요. RXY, T1, T2를 먼저 보시면 여기서 정의에 따라서 expectation을 이렇게 풀어서 쓰고 그 다음에 Y센스 데이셔널을 틀렸으면 왼쪽 아규먼트 마이너스 오른쪽 아규먼트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이게 플러스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둘 다 마이너스로 바꾸고 나면 결국은 이 마이너스 때문에 컨주게이션과 요 컨주게이션과 마이너스 때문에 여기 컨주게이션과 마이너스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 캐릭터라이제이션, 세컨 오더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프리퀀시 도메인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해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렇게 됐습니다.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인풋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곱하는데 컨주게이션을 해서 곱했습니다. 두 번째 아규먼트에 컨주게이션이 붙으니까 X를 필터링 할 때도 H에 컨주게이션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반면에 Y와 X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서는 Y에는 컨주게이션이 안 붙기 때문에 H에도 안 붙고 인풋의 파워 스펙트럼과 곱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의 파워 스펙트럼은 인풋의 파워 스펙트럼에 시스템의 파워 트랜스퍼 펑션, 즉 H of F의 매그니튜드 스퀘어가 곱해졌는데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유도를 하면 됐죠. 앞서 우리가 배운 제너럴한 관계식 컨볼루션으로 나타난 것 있었는데 T1을 T 플러스 타우, T2를 T로 바꾸고 먼저 T에 대해서 타임 에버리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지환을 해서 나타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이렇게 다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후리에 트랜스폼을 했었죠. 그래서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들이 얻어지는 과정 그리고 아웃풋의 파워 스펙트럼이 얻어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면 크로스 파워와 아웃풋의 파워도 파워 스펙트럼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타임 에버리지도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들을 써서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